한동훈 후보님 그 턱걸이 30개 만약에 하시잖아요? 네. 이분 대통령 하면 안 돼요. 체조 선수여야 됩니다. 만약에 그러니까 지금 진천 선수촌에 네. 국가대표 기록들이 지금 기록지가 돌아다니고 있어요. 네. 그 기록지에 보면 가장 열심히 한 가장 훌륭한 체조 선수의 기록이 25개. 그래서 궁금한 게 네. 법조인으로서 네. 판단하시기에 이 공직선거법 위반이 되나요? 될 수도 있죠. 근데 그러니까 허위사실 유포죄가 뭐냐면 본인 스스로가 허위사실이라는 걸 인식을 해야 돼요. 근데 만약에 딱 해봤을 때 네. 내가 2개도 못하는구나, 3개도 못하는구나 그래서 저도 몰랐어요 라고 하면 허위사실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한 번도 안 해봤는데 네. 근데 본인이 내가 30개는 못하는 거를 스스로 알고 있어.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의 이미지 포장을 위해서 나는 얼마를 한다라고 하면 이거는 허위사실 유포죄가 될 수 있습니다. 30개 정도 할 걸요라고 하는 거. 네, 그러니까 제가 추측성 발언을 그러니까 이제 안 해봤다는 안 거. 해본 것 같아요. 안 해본 예. 거죠. 일단은 국민의힘 경선부터 말씀드릴까요? 네. 최종 후보로 김문수, 한동훈, 김문수 후보가 올랐습니다. 네.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개인적으로 김문수 후보의 그 결선 진출은 어떻게 보면 좀 기정사실화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왜냐하면 여론조사 상으로도 김문수 후보는 워낙 안정적인 선두였고 네. 또 우리 국민의힘의 당원들의 어떤 지지 성향이라는 게 어떤 게 있냐면은 김문수 후보 같은 사람을 되게 좋아한다는 거죠. 네. 약간 좀 점잖고 좀 반듯하고 또 경북 TK 쪽 출신이시고 네. 영천시에서 태어나셔서 대구에서 학교를 다니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지지 기반은 상당히 좀 전 컸을 거라고 보고요. 다만 한동훈과 홍준표 이 두 분 중에 누가 될 것인지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실 홍준표 후보가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당원들도 전략적 판단을 좀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탄핵을 찬성하고 계엄 해제에 뭔가 좀 앞장섰던 좀 그런 기존의 국민의힘과는 좀 결이 다른 후보를 한 명을 좀 집어넣어서 막판까지 좀 쫄깃쫄깃하게 결선을 좀 만든 게 아닌가? 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정말 아쉬운 게 저는 이게 8강전, 4강전, 지금 2강전 다 제가 제시하고 있는 문제점이 이거 약간 지표와 수치를 공개해줘야지 사람들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우리 8강에서 4강 올 때 나경원 의원이나 네. 또 지금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에도 홍준표 의원이 정치 인생이 한 30년 되면서 네. 경남도지사, 경북도지사, 대구시장, 국회의원, 당대표, 원내대표 다 거쳐왔는데 한동훈한테 졌다는 거에 지금 굉장히 약간 마음속으로 좀 안 좋을 거예요. 근데 이거를 조금이라도 위로해드리기 위해서는 이게 그 찬탄파와 탐반파가 갈려지면서 이 표심이 좀 이렇게 흔들렸다라는 거를 지표로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뭐 페이스북에다가 정계 은퇴까지 선언을 하신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약간 홍준표 시장님 페이스북에 정계 그 탈당 쓰기 전에 그 바로 직전에 쓴 게 서울 시민으로 돌아갑니다라고 썼어요. 그게 무슨 의미 있는 게 아닌가 좀. 혹시 내년에 혹시 내년 서울시장 선거를 의미를 염두를 두고 하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그 메시지가 처음 나왔습니다. 저는 이제 조기 졸업하고 서울 시민으로 돌아갑니다. 라고 쓰고 나서 한 몇 분 있다가 그 다음에 올라온 게 저는 내일 탈당합니다. 라고 나왔거든요. 지금 탈당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아직 모릅니다. 탈당이라는 게 예전에는 입당은 쉬운데 탈당은 어렵도록 해놨는데 지금 탈당도 그 어떠한 온라인 절차나 팩스 절차, 팩스를 보내가지고 탈당을 할 수 있도록 되었기 때문에 탈당을 아직까지 하신지 안 하신지는 모르겠는데 탈당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탈당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면 이제 결국 2강 경선인데 2강 경선에서 어떻게 예상되는 거와 특히 좀 경선에서 이런 모습이 보여줘야 한다. 뭐 바라는 점 있으신가요? 근데 저는 역시 구도상으로는 그래도 김문수 후보가 좀 유리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은 탄핵에 대해서는 그래도 부정적인 여론이 당내에서는 지배적이고 홍준표 후보가 아쉽게 탈락을 했지만 사실 홍준표 후보의 표심이 한동훈 후보에게 옮겨갈 가능성보다도 김문수 후보 쪽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본다면 여전히 당내 역학구도에서는 김문수 후보가 좀 유리하고 또 지금 국민의힘 당원들이나 지지층은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한덕수 권한대행의 출마도 중요한 변수잖아요. 한덕수 권한대행이 출마를 했을 때 국민의힘 후보와 한덕수 권한대행 간의 단일화가 과연 순조롭게 이루어질 것이냐라고 하는 이 질문에 있어서 더 많은 점수를 받는 사람은 그래도 김문수 후보가 아닌가 그런 예상을 하거든요. 다만 한동훈 후보의 상승세 그리고 팬덤 상승세. 그리고 확실히 뭐가 느껴지냐면은
물적 자원을 많이 투입하고 있다. 아, 문자를 엄청 보내요. 네, 그러니까 물적 자원이 문자를, 네. 이번에 모금을 많이 했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네. 뭐 제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지만 느낌에 딱 저도 선거를 이렇게 뭐 좀 이렇게 네. 큰 선거를 몇 번 뛰어본 사람으로서는 이 돈의 느낌이 있어요. 잘 쓴다. 선거에서 돈이 굉장히 중요한데. 중요하죠. 그죠? 네. 금전의 흐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뭐 돈을 부정하게 쓴다는 것이 네. 아니라 그만큼 선거 자금이 여유롭게 여유롭다. 좀 투입되고 있는 것 같다. 네. 네. 왜냐면 돈이 있다는 소문이 나면 사람들이 몰립니다. 사람들이 몰려서 이 캠프에는 뭐 인건비도 잘 주나 해서 공직선거법의 한도 내에서 그렇죠. 인건비를 지출할 수가 있고 또 컨설팅 비용을 지출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몰립니다. 그 여론조사 비용도 또 폭락했을 수가 있고 그래서 돈이 많이 있다는 거를 캠프가 오히려 과시를 하는 게 좋고 네. 반대로 홍준표 그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그 어떠한 게시판에 후원 좀 많이 부탁드린다. 네. 돈이 부족하다. 이런 글도 올라온 걸 봐서 거기에 대해서는 극명한 차이가 있었죠. 네. 근데 우리 윤주진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네. 김문수 후보자로 가는 약간 객관적인 그 인적 지표를 보자면 네. 일단은 홍준표 캠프에 있던 총괄 선대본부장 했던 유상범 의원이나 그렇죠. 네. 뭐 이런 분들이 다 지금 발빠르게 김문수 캠프로 다 흡수가 됐습니다. 네. 그게 한 축이 있고 물론 홍준표 후보자는 본인께서 직접 말하진 않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나경원 후보자는 그렇죠. 직접 얘기했어요. 김문수에 대해서 지지 선언을 한다. 직접 얘기한 것으로 봐서 정말 그 결선에서는 양강 구도에서는 지금까지 인적 지표는 네. 김문수 후보자가 다소 우세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좀 되는 부분입니다. 네. 근데 경선에 저는 그래도 경선에 이게 지금 8강 토론하고 네. 4강 토론하고 네. 지금 오면서 물론 이제 그 김문수 한동훈 후보자 두 분도 이미 토론을 좀 거쳤기 때문에 네. 경선이 오히려 재미없을 수가 있어요. 최종 경선이 2자 토론이 예. 이제 제가 봐도 김문수, 한동훈 두 후보가 언제 토론한지 저조차도 네. 별로 잘 기억이 안 떠오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토론으로는 이제 홍안대전 네. 그 두 분의 불꽃 튀는 3시간 동안의 토론으로 막을 내렸고 네. 이제 거의 표심은 전 정해졌다고 보거든요. 이제 중요한 거 근데 내일 뭐 이재명 후보의 대법원 선고 그런 것들이 좀 중요한 변수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미 제가 봤을 때 당락은 좀 어느 정도는 결정이 됐을 것 같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러면 결국 그래도 우리가 뭐 정당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뭐 지금 뭐 당 외적으로는 한덕수 후보자도 있고 뭐 빅텐트 있고 하더라도 일단은 당은 정당의 역할을 해서 네. 대선 후보자를 선출해야 되는데 네. 그 김문수 한동훈 김문수 후보자의 양자간 경선이 최종 경선이 너무나 흥미가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렇죠.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거는 네. 지금 온라인에서 검증을 해달라는 그러한 많은 의혹점이 많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그 김문수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팔굽혀펴기를 막 했죠 몇 번을. 그렇죠. 근데 사실 그 영상을 자세히 보면 네. 그 정확한 각도로 하진 않으셨어요. 네. 약간 이 팔굽혀펴기를 하셨는데 반대로 네. 또 턱걸이 논란이라고 오늘 한겨레에서 글을 썼는데 네. 김문수 후보자는 난 6개 정도는 한다라고 해서 실제로 영상 동영상 보여줬잖아요. 네. 동영상을 보여줬고 6개 정도 한다 동영상 보여줬고 한동훈 후보자가 약간 뭐 기타 치는 그러한 동영상을 올리면서 기타 치는 동영상을 올리면서 저는 한 30개는 할걸요? 가볍게 할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거뜬히 한다. 예. 요게 지금 좀 젊은 청년들 사이에서 좀 네.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저 궁금한 게 네. 법조인으로서 네. 판단하시기에 이게 공직선거법 위반이 되나요? 될 수도 있죠. 근데 그러니까 허위사실 유포죄가 뭐냐면 본인 스스로가 허위사실이라는 걸 인식을 해야 돼요. 근데 만약에 딱 해봤을 때 네. 내가 2개도 못하는구나 3개도 못하는구나 그래서 저도 몰랐어요 라고 하면 허위사실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한 번도 안 해봤는데. 네. 근데 본인이 내가 30개는 못하는 거를 스스로 알고 있어.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의 이미지 포장을 위해서 거기에 대해서 나는 얼마를 한다라고 하면 이거는 허위사실 유포죄가 될 수 있습니다. 30개 정도 할걸요라고 하는 거. 네, 그러니까 약간 추측성 발언이야. 그러니까 이제 안 해봤다는 안 거. 해본 것 같아요. 안 해본 예,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약간 좀 근데 위험합니다. 약간 한동훈 후보자의 그 선거운동 방식 중에 차에서 라이브 돌리는 거 있잖아요. 네, 라방. 거기에 대해서 라방에서 정책 얘기는 안 하고 이제 왜냐면 본인의 정치 이력이 너무 짧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거예요. 본인의 인생에 대해서. 네. 그래서 이것저것 말을 많이 하는데 어. 그 과정에서 그 많은 분들이 라이브 방송 질문을 하죠. 네. 본인의 그 이제까지 인생이나 뭐 경험치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데 네. 잘 모르면 모른다. 안 해봤으면 안 해봤다 해야 되는데 그거를 약간 저는 그 정도는 가능할걸요?
그건 제가 할 수 있을걸요? 라고 특히 스포츠 관련해서 네. 너무 스포츠 관련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게 나중에 도리어 독이 될 수가 있죠. 그렇죠. 예. 가장 검증하기 쉬운 거예요, 스포츠라는 게. 우리가 책을 몇 권 읽었냐? 이건 검증하기 힘들죠. 읽었는데 잊어먹었다. 근데 스포츠라는 거는 그렇죠. 그 자리에서 바로 검증할 수가 있어요. 뭐 100m 몇 초 만에 뛰냐? 이거는 너무 명확한 거니까. 네, 바로 검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정말 경선이 물론 경선이 정책 대결로 가야 되는 거고 정무적인 뭐 순발력도 보고 하는 것인데 우리 그 국민의힘 당직자분들 특히 선관위 분들께서 경선 양강 경선이 재미가 없다, 흥미가 떨어질 거다 생각되면 네. 철봉을 갖다 놓고 근데 너무 많이 하면 안 돼. 그러면 너무 그 네. 체력이 떨어지니까 두 분 다 한 5개는 해보시죠. 왜냐면 이게 저는 한 개도 못해요. 제자리에서. 아니 제가 제자리. 사실 제가 진짜 산 증인인데 예. 이제 저도 홈 트레이닝을 많이 해요. 네네네. 홈 트레이닝을 많이 하는데 이게 홈 트레이닝이 결국 뭐 푸시업이나 이런 걸 많이 하게 되잖아요. 네네. 근데 그러면 이게 등이 굽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러면 안 되겠다. 네. 좀 펴줘야 되겠다. 네. 아까 보니까 턱걸이가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에 턱걸이를 샀어요. 샀어. 네. 10몇만 원 주고 그거 뭐 되게 설치하고, 괜찮은 거 막 네. 샀어요. 네. 했는데 역시 하나는 못하는 건 당연한 거고 못해. 이 시청자들께서 이제 턱걸이에 대해서 잘 모르시거나 네. 그 낯선 분들께 제가 설명을 드리면 사실은요 매달려 있는 것도 힘들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러니까 보통 턱걸이를 처음 시작할 때 어떻게 하냐면은 10초 동안 매달려 있기가 네. 1차 도전이에요. 10초. 네. 저기 보이시죠? 굳은 살. 굳은 살. 진짜 보이네, 보이시죠? 진짜. 네. 네. 제가 여기 막 상처나고 막 뜯어지고 난리였어요. 네. 제가 지금 6개월째 턱걸이를 연습하고 있거든요. 하는데. 이틀에 한 번씩. 네. 이제 2개 반 합니다. 이렇게 정자세에서 물론 올라가고 저는 조금 이렇게. 비만이어서 그런 부분이 있지만 네. 한동훈 후보님 그 턱걸이 30개 만약에 하시잖아요. 네. 이분을 대통령 하면 안 돼요. 아. 체조 선수여야 됩니다. 만약에. 그러니까 지금 진천 선수촌에 네. 국가대표 기록들이 지금 기록지가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 네. 기록지에 보면 가장 열심히 가장 훌륭한 체조 선수의 기록이 25개. 이 정도로 나오더라고요. 진짜 이분은 대통령 하시는 것도 좋은데 다음 국위 선양을 위해서 네. 올림픽에 나가시면 네. 어마어마할 것이다. 예, 사실 이게 자칫 이러한 어떠한 기록에 대해서 뻥튀기해서 얘기하는 게 뭐가 문제냐면 타인이나 우리 국민들에 대해서 약간 비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나는 30개를 한다고 내가 생각해. 근데 저희가 말했잖아요. 저는 한 개도 못 해요. 그러니까. 저도 턱걸이를 샀는데 못 하는 거야, 제가. 진짜 힘들어요. 그러는데 너는 못 해? 나는 30개 정도 하는데 본인도 안 해봤으면서 이렇게 흘러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발언을 빨리 철회하시던가 네. 혹은 아니면 인증을 하시던가 혹은 아니면 경선 과정에서 턱걸이 봉을 두던가. 아니 제가 라고 왜 그 턱걸이 30개 제가 턱걸이 30개 얘기하는 이유가 저는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이게 네, 왜 네. 그러냐면은 단순히 턱걸이 30개를 할 수 있다 못 한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당연히 못 하는 거고 일단은. 근데 저는 한동훈 후보가 무오류의 어떤 결벽증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무오류의 결벽증. 그러니까. 나는 완벽한 남자다. 그렇죠. 턱걸이 하실 수 있어요? 라고 했을 때 네. 김문수 장관은 6개 하는데 나는 하나도 못 한다거나 안 해봤다라고 하면 그게 창피하셨는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면서 나는 그것도 잘할 거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한동훈 후보는 어렸을 때부터 나는 뭐든지 잘해야 되는 사람, 만능 플레이어. 네. 나는 공부도 잘했지만 이렇게 음악도 잘하고 소설도 많이 읽고 네. 난 또 이렇게 또 소소하게 그치. 과자도 좋아하는 사람이고 이런 시계도 잘 알고. 본인의 이미지를 그런 예. 식으로 포장하려고 한다는 거는 사실은 되게 정치인으로서 위험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은 거거든요. 그렇죠. 윤석열 네. 대통령도 사실은 자기 실수를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그렇죠. 이런 예, 파국에 오게 된 것인데 저는 한동훈 후보가 내가 못하는 건 못한다. 나의 부족한 것은 부족하다라고 솔직하게 말했으면 좋겠다. 아쉬움이 정말 크더라고요. 네. 사실 우리 법조인들이 갖추어야 할 덕목 중에 그 로스쿨 교수님들이 항상 말씀하시거든요. 모르는 거 모른다고 얘기를 해요. 네. 모르는 거를 괜히 안다고 얘기했다가 이거 사고 난다. 사실 전문가의 미덕이죠. 모르는 걸 모른다고 하는 게 전문가의 미덕이죠. 네. 그러니까 모른다고 말할수록 이게 전문가이고 내가 다 한다고 말할수록 알고 보니까 뭐 전문 사이비 교수죠. 맞아요. 네. 그렇게 되는 게 있는데 어쨌든 경선 과정이 좀 재밌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뭐 이런저런 고민을 하면서 국민들이 원하는 궁금한 걸 다 인증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미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안보, 복지 이러한 정책적인 얘기는 충분히 많이 얘기를 나눴고요. 그쵸. 또 검증할 게 뭐 당원 게시판이다 뭐든 이런 얘기도 충분히 나눴어요. 뭐가 문제가 있다는 거는 우리 유권자들이 알았고 여기에 대해서 투표만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렇죠. 이제까지 검증 안 된 거 좀 재미나게 하시죠. 네. 근데 약간 선관위가 그런 두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 바퀴벌레 질문 때문에 그 질문 때문에 약간 선관위에서 절대로 웃음거리로 가면 안 된다는 약간 두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런 찰나에 우리 이준우 대변인님께서 오셨습니다. 예. 자연스럽게 들어왔나요? 네, 자연스럽게 들어왔습니다. 몰랐습니다, 들어오신지. 그렇죠. 그러니까 성공했네. 자연스럽게. 노트북을 사셨네요. 예, 노트북 이제 방송 좀 나가더니 예. 할부로 하나 질렀습니다. 모니터가 엄청 큽니다. 네. 저희가 지금 국민의힘 경선에서 어디까지 얘기 나누냐면 2강 구도에 2명이 올라간 그러한 배경 좀 얘기를 나누다가 경선을 재밌게 하려면 이렇게 가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턱걸이 논란 얘기도 좀 턱걸이 몇 개 하세요? 저 옛날 헬스할 때는 한 10몇 개. 진짜요? 저는 그 수영을 한 10년 넘게 했어요. 수영 10년 넘게 하고 중간중간에 헬스 했었거든요. 그때 10개 정도 그냥 10개는 진짜 배치기 안 하고 그냥 배치기 안 하고 정자세에서 했어요. 진짜 좋아. 근데 지금 이제 어깨 부상 때문에 제가 수영 안 한 지 한 1년 좀 넘어서 지금 조금 힘든데 옛날 한창 할 때 10개 정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확신성 갖고 말씀하시잖아요. 전 자신 있게 얘기했죠. 했다 이렇게. 근데 거뜬히 할 걸요가 아니라 했다. 근데 좀 이제 뭐 30개 한다 뭐 이런 말 하신 분 후보가 있더라고요. 그게 시작했어요. 그게 시작했어요. 자연스럽게 들어왔었는데 앞에 배터리가 티났네. 그래서 경선에 대해서 짧게 평을 한번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저희가 다음 주제로 한번 일단 평을 짧게 해주셔도 됩니다. 이제 경선 이번에 그 이제 8강, 4강, 2강 이렇게 갔지 않습니까? 근데 그 과정이 전 굉장히 흥미롭고 많은 국민들의 눈과 귀를 좀 즐겁게 해줬다. 물론 이제 비판도 있습니다. 비판도 있지만 민주당에 비해서는 훨씬 더 민주당은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경기 결과를 아는 스포츠. 시합 결과를 아는 스포츠였기 때문에 지루하고 관심도 없었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과연 한동훈이 살아남을까? 그리고 4강에는 안철수가 떨어지나, 나경원이 떨어지나, 이제 이런 긴장감이 좀 있었거든요. 이제 이런 요인들이 국민의힘에서는 정당 지지도를 끌어올리는데 상당한 영향을 줬다. 그래서 지금 실제 여론조사를 하면요,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정당 지지도가 그렇게 크게 안 납니다. 오차 범위 내에서 이제 국민의힘이 약간 뒤처 있긴 하지만 오차 범위 내에서 따라가고 있는 모습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이번에 결선 투표 올라왔지 않습니까? 저는 한동훈 후보가 올라온 게 결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국민의힘에 민주당 뭐가 없죠? 민주가 없죠. 민주가 없죠. 그래서 우리 국민의힘은 민주가 있고 이제 다양함이 있고 다른 목소리를 우리는 포용할 줄 안다라는 그런 큰 그릇을 보여주는 오히려 더 좋은 어떤 모멘텀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한동훈 후보가 올라왔던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한 그릇에 담아가지고 이거를 단일화로 간다 그러면 우리가 좀 더 안에서 단단해지는 집토끼를 좀 다지면서도 외연도 넓히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첫 단추를 저는 괜찮게 끼웠다. 그렇게 저는 평가합니다. 어쨌든 내일 최종 토론회가 있고 투표를 이틀 동안 하고 5월 3일에 누가 되든 자 우리 한동훈 김문수 한동훈 두 후보자 이제는 그 당인을 위해서 똘똘 뭉치고 또 보수를 위해서 똘똘 뭉쳐야 되기 때문에 누가 되든 서로 힘을 합치는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어제 약간 좀 안타까운 게 우리 4명 후보자들이 끝나고 그 당사를 나오는데 우리 각자의 지지자들이 있잖아요. 근데 탈락하신 분들이 나오는데도 너무나 그 본인 지지하는 뭐 어대한 뭐 이러면서 너무 연호를 외쳐가지고 좀 모양새가 좀 다소 좀 바람직하진 않았습니다. 서로 위로할 건 위로하고 앞으로 나갈 건 나아가는 자세를 오늘 또 카페에서 또 그런 거 좀 있었어요. 싸움 났죠. 그거 아시죠? 카페에 싸움 났어요. 무슨 카페요? 여의도 국회 앞에 각 캠프가 지금 여의도 국회 앞에 모여있지 않습니까? 컴퓨터 막 있잖아요. 그렇죠. 카페 이게 캠프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오가생도 많고 속된 말로 잡사기도 많고 또 응원하서도 많긴 하지만 어쨌든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카페에 나와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서 한동훈 지지자가 이제 반대편에 있는 경제 후보자 사람들을 본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 가서 막 싸우는 거야. 싸운 것도 아니야 사실. 일방적으로 뭐라 그랬어. 한동훈 뭐 욕하지 마라. 한동훈 최고다 이런 식으로. 얼굴이 팔려 있는 캠프 관계자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받은 제보는 이용 전 국회의원이고 우리 김정식 예전에 청년 최고 후보였던 그런 분들이 김문수 캠프에서 일을 하면서 뭐 점심 먹고 카페에서 담소를 나눌 수가 있죠. 그렇죠. 담소를 나누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한동훈 지지자분들이 갑자기 와가지고 한동훈 배신자로 하지 마요 막 해가지고 우왕좌왕하는 거를 제보자들이 사진을 찍어가지고 지금 저렇게 여기저기 좀 알려졌는데 우리 각 캠프에서 지지자분들에게 이런 지령을 좀 내려주세요. 지령. 우리가 5월 3일 끝나고 나서 울고불고 싸우고 할 게 아니라 다시 한번 똘똘 뭉쳐야 되니까 맞습니다. 절대 상대 진영에 대해서 어떠한 언행적인 폭언이나 폭행이나 하지 말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그 킹스맨에서
매너가 사람을 만든다. 근데 이 선거판에서는 매너가 승리를 만든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왜냐면 가장 열심히 뭐 들어오세요. 뭐 왜요? 뭐 도와드릴까? 뭐. 네, 손 출연. 마이크를 바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그 지지층들끼리 서로 충돌하는 거 있잖아요. 네네네. 그거는 진짜 캠프에서 충분히 그 구두로라도 지령이 아니라 부탁을 하잖아요. 그 웬만한 사람들이 들어요. 그치, 다 듣지. 근데 그걸 약간 조장하는 분위기가 오히려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왜 이러지? 뭐 기세로 눌러야 된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 그게 문제예요. 그게. 자, 우리 예전에 가장 치열하게 싸울 때가 이제 친이 친밖에 싸움이잖아요. 근데 그때는 싸우고 나서 그 다음에 뭐 서로 물고 뜯을 필요도 없었어요. 왜냐면 그 2명 중에 되는 사람은 무조건 정동영을 이기고 올라가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박근혜가 되든 이명박이 되든 잃어버린 10년을 되찾겠다 이런 거였는데 지금은 누가 되든 이재명을 이길 거라는 보장은 없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누가 되든 다시 한번 뭉쳐야 됩니다. 맞아요. 지금 굳이 긁어 부스럼을 만들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뭐 그 양강 토론에서 그 너무 이렇게 서로 비난 비판하지 말고 턱걸이 정도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좋습니다. 다음 주제로 우리가